정말 우리한테 친숙한 이경실 씨잖아요, 코미디언. 그런데 달걀 때문에 문매를 맞았다? 뭐 졸업식 한 거예요. 달걀 터지고 그런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게 아니라 지난 8월 달에 네. 이경실 씨가 자신이 이제 특정 달걀 브랜드 모델이라고 알렸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달걀 사업을 온라인으로 시작한다고 그렇게 알렸었는데 네. 그러면서 그 사연도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왜 달걀 사업을 하게 됐느냐. 네. 어렸을 때 집이 가난했는데 어머니가 이경실 씨 언니한테만 달걀 후라이를 해줬다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이경실 씨만 한이 맺혀가지고 그 당시에 달걀 덮어준 딸이 잘 되나 안 덮어준 딸이 잘 되나 두고 보자 막 이렇게 막 한 맺힌 기억이 남아 있어서 어머나. 달걀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어머나, 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근데 최근에 누리꾼들 사이에서 네. 이경실 씨의 달걀 사업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 약간 뜬금없잖아요, 박주 변호사님. 어릴 때 그 달걀, 이 계란에 한 맺힌 그 마음으로 뭔가 사업을 하면 정말 잘할 것 같은데 지금 여론의 문매를 만다.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네, 이 논란의 시작은 이경실 씨의 절친인 조혜련 씨 SNS에 올린 글 때문이었습니다. 네? 이게 절친이다 보니까 이 조혜련 씨가 SNS를 통해서 이 달걀을 굉장히 홍보를 했습니다. 네. 이 뭐 조혜련 씨는 진짜 달걀 중에 여왕이고 포장부터도 다르고 알이 다르다면서 강력 추천한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 달걀인가 봐요, 지금. 네, 그런데 이 글을 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 달걀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경실 씨가 판매하는 달걀 이 30개의 한 판 가격은요 15,000원인데요. 네. 이게 일반 달걀보다 가격이 비싼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일부 누리꾼들은 품질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마트를 가는데 글쎄요, 15,000원이면 싼 가격은 일단 아닌데 박성배 변호사님 혹시 이제 우리가 모르는 저 달걀만의 뭐 장점, 매력 혹시 그게 숨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달걀의 난각 번호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 달걀의 난각 번호는 사육 환경을 알려주는 번호를 의미하는데 숫자가 낮을수록 즉 1에 가까울수록 사육 환경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1번은 닭이 외부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방사 사육이고 2번은 축산의 평사 방식입니다. 그리고 3번은 기존보다 기준이 개선된 케이지 사육이고 4번이 일반적인 기존 케이지 사육을 의미하는데 이경실 씨가 판매하는 달걀이 가장 낮은 4에 해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사육 환경이 가장 낮은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난각번호 1번인 달걀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싸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나. 여러분, 난각 번호란 말이 혹시 생경할 수도 있어요.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제 마트에 가서 달걀을 보시면 누가 달걀에 낙서해놨어? 그 낙서가 아닌 거예요. 그게 달걀, 계란에 새겨진 번호. 그게 난각 번호인데 보통 10자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에 4자리는 생산된 이 달걀이 생산된 월일. 그래서 4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영문 같은 게 섞여 있고 6자리가 있고 그 6자리 맨 마지막 번호로 아까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하신 사육 환경을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판가름할 수 있는 4자리 중에 지금 닭 사육 환경을 나타냅니다. 방사, 사육, 축산의 평사, 3번은 계산된 케이지, 그리고 4번은 기존 케이지라는 건데 지금 전혜연 평론가님, 그럼 보세요. 이경실 씨가 했던 게 판매 달걀이 기존 케이지라는 게 뭐예요? 일반 환경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등급, 좋은 등급인 1등급인 계란이 많이 비싸다. 이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이해하는 그죠? 경향성이 있는데 이경실 씨와 관련된 이 달걀이 난각번호 4번, 그러니까 등급상으로 굳이 보자면 좀 낮은 등급인데 뭐 최하란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낮은 그렇죠. 등급이네요. 네. 근데 이제 달걀이 30구에 일반적으로 보통 7,000원, 지금 8,000원 4번 써있다, 진짜 4번. 네. 뭐 소위 우리가 말한 마트라든가 온라인에서 그 정도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달걀은 난각번호 4번인데 15,000원 정도면 가격이 2배 정도 비싸잖아 그렇죠. 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네. 물론 일부 소비자들은 싫으면 안 사면 되잖아요 하는데 일본 네티즌들이 지적하는 바는 아니 이 난각번호 4번 달걀을 일본보다 더 비싸게 파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소비자 기만이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게 연예인인데 너무 팬심을 이용해서 장사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의견도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요, 이런 논란이 불거지다 보니 일부 네티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달걀을 판매하는 판매처의 게시판에도 항의성 글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아까 말씀드린 좀 마트 가끔 가지만
이담 아나운서도 마트 가면은 그 달걀 그 난각번호 좀 네네. 보잖아요. 저 4번인데 15,000원이면 진짜 좀 싸진 비싼 않잖아요. 거 그전에. 비싼 거긴 한데요. 네. 이제 이게 저희가 계속 이제 등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이건 달걀 사육 환경에 환경, 관한 네. 이제 등급입니다. 사실 달걀을 볼 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항생제, 뭐 무농약, 아. 네, 또 뭐 무살충제, 안전관리 인증 여러 가지가 그런 있는데 것까지, 네. 그것도 이제 다 이제 보셔야 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경실 씨가 하고 있는 그 달걀 쪽 업체 측에서도 주장하는 바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높은 등급의 달걀들을 왜 이렇게 더 높은 등급의 달걀도 싸게 파는데 이건 왜 비싸게 파느냐라는 질문에 네. 우리는 지금 난각의 숫자만 보면 안 된다. 아. 난각의 숫자가 가격의 기준은 아니다. 네. 품질 관리에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게 이제 무살충제, 무항생제, 뭐 무농약 이런 네.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그러면 네. 보세요. 저 업체 측의 시청자분이나 그리고 많은 누리꾼들이 아니 그러면 정말로 그걸 무항생제 썼는지 우리가 난각 번호로는 모르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해? 여기에 정말 많은 공을 들이고 많은 비용을 들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 뭐 그런 질문 나올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거는 실제로 이제 달걀 포장한 데 보면요.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 표시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 판매하는 데를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마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한 것으로 네.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어쨌든 이것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많이 불거지니까 이경실 씨와 조혜련 씨는 SNS에 올린 글은 일단 다 내린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입장을 발표하게 될지는 좀 추후에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곤란해진 상황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문매 여론의 비난과 안 좋은 말들이 지금 계속 쏟아지니까 일단은 SNS에 관련 게시물은 모두 뺐는데 그렇다고 이게 논란이 사그라들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만약에 이게 진짜 업체 설명처럼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거예요. 저희 업체는 이 15,000 한 판 이 30개 한 판에 15,000원 정도 받을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라는 게 진짜라면 그 점을 홍보하는데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앞으로의 어떤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요, 여러분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분 얘기가 지금 하루가 멀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하정우 평론가님. 예, 개그맨 김수용 씨 얘기인데 네. 지난 13일에 이제 김수용 씨가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다가 쓰러진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소방 구급대에 출동을 해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됐을 정도로 당시 상황이 이제 어려웠던 위중했다는 그 겁니다. 정도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리 한양대병원의 응급실로 이송이 돼서 거기에서 호흡과 의식이 다행히 회복이 됐습니다. 어머나. 그 다음에 중환자실로 갔거든요. 세상에. 그 상태가 이제 13일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건데 네네. 그 오늘 다행히 그 혈관 확장술을 성공적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아, 천만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후배 개그맨인 윤석주 씨하고 김수영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공개가 됐었는데 그래요? 네네. 그렇습니다. 윤석주 씨가 얘기한 게 형님 뭐 저분이 이제 윤석주 오른쪽에 윤석주 씨예요. 그렇습니다. 네. 형님 괜찮으신 거죠? 걱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 보내니까 김수영 씨가 다행히 안 죽었다 살아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네. 윤석열 씨가 조일금 굳었다 뭐 아싸 뭐 이런 식으로 또 보냈다고 합니다. 나름 이제 유머로 이제 한 그러니까 거예요. 김수영 네. 씨가 까비 아깝다 이러면서 아. 개그맨답게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네. 대화를 어제 나눴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저 상황을 다행입니다, 형님. 그 상황이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시는 그 상황이 이제 저렇게 이 유머를 농담을 섞어서 이제 친하니까 그렇겠죠. 섞어서 저렇게 나눴는데 그렇다고 지금 보세요. 누리꾼들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의견들을 막 내놓고 있다면서요, 이담 아나운서. 네, 이제 많이들 굉장히 놀라셨을 텐데요. 어떤 누리꾼들은 이게 전조 증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전조 증상이요? 네, 김수용 씨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귓불에 주름이 있다는 거예요. 저거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며칠 전에 이게 김수용 씨가 이제 유튜브에 출연했던 모습이다라면서 사진을 하나 올리면서 한 누리꾼이 귓불의 저 위치에요. 사선으로 깊은 주름이 생겼다면 진짜 뭐 있다, 진짜. 네, 심혈관이나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확률이 높다. 저것을 프랭크 징후라고 한다라고 이제 누리꾼이 올렸습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저 귓불에 이렇게 사선으로 45도 각도로 주름이 있는 경우에 심혈관이나 뇌혈관이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진짜 잠깐 볼까 우리 출연자분들도 네. 보면은 지금 혹시 있으신 옆에 분들이 계신 있나요? 하재근 평론가님 진짜
여기 보니까 귓불에 뭐 없죠? 여기 네, 저는 보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진짜. 네. 사선도 없고 우리 전현병가 없어요. 여기 저는 한번. 귓불에 귀걸이가 있어요. 아, 귀걸이 있네요. 우리 박선배 변호사님도 없잖아요. 없으세요. 그전에. 저도 근데 없고요. 좀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에는 종종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60대 이상에서는 보이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오.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비슷한 사례로 거론되는 인물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네. 같은 경우에도 심혈관 질환 증상이 있었고 실제로 스텐트 시술까지 했거든요. 아. 이제 그런데 귓불을 보시면 귓불에 저렇게 이제 줄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있네요. 주름이. 그래서 또 저것도 좀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혹시 박성배 변호사님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은 나름 근거가 있는 주장일까요? 나름 의학계에서 근거가 있긴 합니다. 지난 1973년에 미국 의사 프랭크가 귓불 주름이 관상동맥 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소견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이 귓불 주름이 있는 사람에게 심혈관 질환이나 동맥경화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임상 보고가 연이어 이어졌고 결국 현재 여러 연구에서 이 귓불 주름은 보조적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하. 다만 이 주름이 단순한 노화 현상인지 혈관 변병과 관련이 있는지 아직 의학계에서는 논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김수용 씨의 경우에는 네. 지난 2016년 사진에서도 보면 똑같이 귓불의 사선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전조 증상으로 보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촬영하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제 실려가기도 했으니까 당분간은 뭐 그동안 뭐 약주나 담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어쨌든 혹시 그런 게 있었다면 다 일단 끊으시고 지금은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팬분들과 누리꾼분들은 김수용 씨의 건강한 모습을 보기를 원할 테니까요. 꼭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SNS를 이렇게 넘기다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여기저기 난리가 난 그 영상,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끈매끈한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뿅뿅하다 뿅뿅한 뿅뿅하다 뿅뿅한 울퉁불퉁하다 울퉁불퉁한 울퉁불퉁하다 울퉁불퉁한 울퉁불퉁하다 울퉁불퉁한 울퉁불퉁하다 울퉁불퉁한 뿅뿅하다 뿅뿅한 뿅뿅하다 뿅뿅한 요즘 저 영상 때문에 제가 집에 갈 때 초인종 그렇게 누르면 뿅뿅뿅뿅 이렇게 누르잖아요. 뿅뿅뿅. 그러니까 이게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지금. 이렇게 SNS 보면요, 다들 매끈매끈하다, 와. 뿅뿅하다 이것만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대체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네, 같은데요. 네. 이게 뭐 가요도 아니고 원래 있던 노래도 아니고요, 누군가가 만들어낸 노래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건데 가사를 보면요, 아까 보시면 매끈매끈하다, 네. 매끈매끈하다, 그리고 뿅뿅하다라고 되어 뭐 있는데 오락실 간 거예요, 뿅뿅? 이게 뿅뿅이 아니라 사실은 평평하다를 뿅뿅하다라고 약간 잘못 발음이 된 거예요. 오. 네, 그리고 울퉁불퉁하다, 네, 울퉁불퉁한 울퉁불퉁하다. 이건 뭐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뭔가 우리 말을 이용한 어떤 노래인 거죠. 근데 이게 새로운 수능 금지곡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도 잠깐 들었지만 계속 머릿속에 와, 맴돌잖아요. 맞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또 한 누리꾼은요, 수능 보러 가는 길에 두근두근하다, 두근두근한 이 음과 똑같이 이렇게 네.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네. 한 누리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해 수능 보는 게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다. 아, 그러니까요. 왜 수능 금지곡으로 이 선정될 만하네요. 지금 방금 들었는데 이제 아직 진짜 머릿속을 떠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매끈매끈하다 막 그래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저도 머릿속에서 굉장히 돌고 있는데 저걸 만든 사람이 네. 프랑스인입니다. 에? 프랑스인 카니 씨거든요. 어? 네, 카니 씨가 그 세네갈계 프랑스인인데 아, 이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분이 안무가입니다. 어. 춤추는 분인데 비욘세랑 같이 작업을 했을 정도로 어머나? 유명한 안무가인데 네. 저분이 한국으로 이주해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거든요. 오른쪽에 비욘세 씨고 와.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샤이니에도 키시하고도 뭐 절친이고 막 그런데 어머나. 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한국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 공부하는 외국인들을 막 지옥에 빠뜨리는 게 네. 울퉁불퉁하다, 매끈매끈하다, 동글동글하다. 이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이런 표현 없는데 막 그렇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런 표현을 외우기 위해서 이드미컬하게 흥얼흥얼 하다가 본인이 또 안무가니까 안무까지 붙여서 만든 게 저거랍니다. 아하. 그래서 막 동글동글하다, 뭐 매끈매끈하다 이래서 외운 거예요. 네. 근데 저게 막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으니까 커뮤니티에서
패러디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귀여운 강아지 보면 동글동글하다, 동글동글한 막 그러고 네. 뭐 먹음직스러운 디저트를 보면 네. 말랑말랑하다, 네. 말랑말랑한 이런 것들이 패러디가 양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아니 그래서 지금 카니 씨 옆에 수많은 국내 연예 유명 네로라는 연예인들이 전부 카니 씨랑 같이 저걸 진짜 같이 추고 우리 이담 아나운서가 진짜 아까 대기실에서 저 연습하던 한번 보여. 자, 감독님 한번 잡아주세요. 자, 한번 보고 갑시다, 진짜. 네. 매끈매끈하죠. 자, 매끈매끈하다, 와. 매끈매끈한, 그다음에 울퉁불퉁하다, 울퉁불퉁하다, 울퉁불퉁한, 뿅뿅하다, 뿅뿅하다, 잘한다. 뿅뿅, 와, 뿅뿅하다, 진짜. 뿅뿅. 와, 이렇게 하는 진짜. 겁니다. 아 근데 진짜 여기에 중독될 것 같은데 아까 전현 평론가 근데 카니 씨가 프랑스이다 보니까 한국어 배우는 과정에서 평평하다 사실 이거 우리도 평평하다 발음 어려운데 외국 분한테는 그래서 뿅뿅하다 이래 됐군요. 사실 저는 김명진 앵커님이 저한테도 시킬까 봐 긴장하고 있다가 시킬 걸. 일단 안심을 했는데 네. 저는 사실 이 영상을 귀여운 아기 강아지가 매끈매끈하다 강아지 목소리로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 근데 그 강아지조차도 뿅뿅하다 귀여운 목소리를 하거든요. 아마 이제 외국인 분들이 발음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이 카니 씨가 사실 요즘은 K 며느리라고 불릴 정도로 하지만 국적은 본래 프랑스인이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냐? 미국에서 춤을 가르치다가요. 지금의 남편, 그러니까 한국인 남편을 만난 겁니다. 한국인 남편분이에요. 네, 결혼해서 지금 한국에 생활하고 계시는데 이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카니 씨가 사실 10년 전부터 한국을 특히 좋아하는데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야. 근데 K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특히 막장 드라마, 불륜 드라마 너무 좋아한다라고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서 밝힌 적이 있는데 저도 그 프로그램 본 적이 있는데요. 카니 씨가 드라마를 정말 어른들 표현을 보면 텔레비전에 들어갈 정도로 열중해서 보면서 오. 주인공이 하는 대사를 막 따라하는 장면이 이야,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 잤니? 잤어! 잤냐고! 여러분 어떤 막장 상황인지 드라마 대사 맞다. 이제 다 상상이 되시죠? 이게 바람 피우는 상대에게 복수하는 이 드라마, 불륜 드라마를 내가 너무 좋아한다. 한국 드라마 재밌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는데 네. 카니 씨가 정말 요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실 피부색이나 언어나 문화가 다르지만 날 이렇게 열린 자세로 사랑해주고 환영해주는 한국인 분들에게 네. 너무 감사하고 또 나도 이 한국인 분들로 많은 에너지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오늘 출연진 분들 한번 돌아가면서 다 매끈매끈하다, 그러니까요. 평평하다 노래 그럴 부르시지 것 같아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진짜 이 카니 씨 덕분에 물론 카니 씨가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계시지만 오히려 우리가 자긍심 느껴요. 우리가 K컬처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런 또 이 영상을 타고 밈을 타고 또 전 세계로 뻗어나갈 걸 생각하니까 또 대한민국으로 사람으로서 그 자긍심을 느끼긴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또 카니 씨 앞으로 활동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졌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윤후 세상에 우리가 옛날에 짜장면 먹던 그 모습 보던 윤후 지금은 훌쩍 컸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거 먹고 싶다. 진짜 멋있다. 예쁜 눈 대박. 근데 못생긴 코, 못생긴 입. 왜? 비밀로 놀아주고 있었지. 전혀 놀아주는 느낌은 안 드는데. 아이씨, 이게 말이 되니? 네가 이걸 입었다니까? 아, 진짜 이게 어디 갔냐고. 진짜 세젤귀네요.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모습인데 정말로 피는 못 속인단 말이 딱 맞듯이 아빠 윤민수 씨하고 진짜 찰떡 붕어빵인데 아니 근데 제목이 박주희 변호사님 윤후의 짜장면 먹던 윤후의 홀로서기 아빠 어디 간 거예요? 네, 근데 일단 윤우
군의 이 소식을 전하기 전에 저희가 호칭을 좀 바꿔야 될 것 왜요? 같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윤우 아니면 윤우 군이라고 불렀잖아요. 제가 윤우로 반말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윤우 씨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아, 왜? 윤우 선생님 어떻게 됐는데요? 네. 이미 윤우 씨가 대학생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윤우 선생님. 아이고, 윤우 씨. 그리고 네네. 무엇보다 상남자로 변했는데요. 최근에 한 사진이 공개됐는데 굉장히 화제가 되고 어머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요. 윤우 어디 갔어요? 운동을 열심히 한 것처럼 확 바뀐 모습으로 지금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소매를 입고 있는데 이 팔 근육과 어깨 근육을 보세요. 굉장히 넓고 단단하죠. 어깨가 워낙 넓다 보니까 얼굴까지 유독 작아 보이면서 이런 벌크업 모습에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아니, 왜 제 허벅지를 저기 지금 팔에 달고 다니고 있을까요? 이담 아나운서 세상에. 엄청나죠. 사실 윤우 세상에 씨라고 제 허벅지를 달고 다니 여기. 아. 네. 윤우 씨라고 하기에는 좀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도 그 11년 전에 윤민수 씨와 같이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했던 그 프로그램 속에 윤우 군이 떠오르거든요. 네. 그때 워낙 인기도 많았고요. 먹방이 또 엄청났잖아요. 맞아요, 너무 그죠. 맛있게 먹기도 하고 유행어도 있었어요. 뭐 하나 본가, 뭐 왜 때문에 이런 유행어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런 윤우 씨가 지금 미국 명문대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립대학 중 하나라고 하고요. 여긴 전체 학생의 한 6% 정도만 유학생인데 여기서 유학을 하고 있고 경영학을 또 전공하고 와, 있다고 해요. 멋지다. 윤민수 씨가 윤우 씨가 좋은 대학에 딱 들어가니까 이게 가문의 영광이다라고 했다고 해요. 네. 공부도 잘하나 봅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운동도 잘하는 거잖아요. 네네. 공부 잘하죠, 운동 잘하죠. 게다가 예전에는 잘 먹었잖아요. 요리도 잘한다고 합니다. 어허. 미국 유학 중에요. 뭐 비빔면도 잘 끓여 먹고 스테이크도 만들어 먹고 요리도 잘하죠. 뭐 운동도 잘하죠. 공부도 잘하죠. 왜 때문에 이렇게 다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진짜. 아니, 근데 다 대학생이 된 것도 이제 훌륭하겠지만, 하재근 평론가님, 진짜 미국에서 홀로 이렇게 그냥 보통 이제 고향 생각하고 부모 생각하고 뭐 이러고 지낼 줄 알았는데, 씩씩하고 공부도 잘해, 멋져, 잘생겨. 아까 밥 먹을 때 젓가락 들고 있는 모습도 멋져, 대박 사건이 완전 진짜 너무 진짜 뭐 하나도 빼놓을 게 없잖아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아무리 윤우 씨가 됐다고 해도 네.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영원히 어린애처럼 느껴질 수 있고 아. 그 부모님이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그 어린 아들이 이연말리 타고 가서 혼자 또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하니까 야. 굉장히 기특하면서도 걱정스럽고 그러겠네요. 또 그럴 것 같은데 아마 저랬던 윤우 이제 씨가 이제 윤우 씨죠, 네. 그런데 윤우 씨의 부모님인 윤민수 씨 부부가 네. 지난해 이혼을 했습니다. 아하. 20년 결혼 맞다, 생활을 기억나네. 이제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네. 근데 이혼을 한 후에도 이 부부가 함께 여행도 다녀오고 막 어머나? 그랬거든요. 미국식이에요? 뭔가 아메리카 스타일 같은데 네. 아들 윤우 씨와 함께 가족 여행을 갔다 왔다는 와.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연은 끝났지만 네. 부모로서는 아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윤우 씨하고도 계속 이렇게 함께 연락하고 그런 거 가족 모임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은데 윤민수 씨가 윤우 씨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엄마 아빠가 같이 있지만 네가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다시 한국에 왔을 때는 우리가 따로 살게 될 수도 있다. 아하. 그러니까 윤우 씨가 그래, 현실은 알려줘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윤우 씨가 그래서 아빠랑 이런 얘기 처음 해서 뭐 당황스럽다 이랬다고 하는데 윤민수 씨가 엄마 아빠가 같이 안 지내는 모습 보면 어떨 것 같아? 괜찮아? 라고 하니까 윤우 씨가 생각보다 괜찮다. 이제 혼자 알아서 해야지. 다 컸네. 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학교 잘 다니고 노는 건 아빠랑 놀아도 엄마랑 지낼 것이다. 이게 분명하게 똑부러지게 네.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아빠랑 노는 건 좋다고 했는데 특히 윤우 씨가 아빠의 노래를 불러주면 윤민수 씨가 또 그렇게 좋아한다고 어머, 합니다. 그래요? 윤우 씨의 노래 실력은 어떤지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네. 슬퍼서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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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만 하니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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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외로 참아내기가 힘이 들어 돌아와줘 미워도 다시 한 번만. 네, 잘 부르네요. 공부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잘 불렀어요. 어쨌든 그리고 그 요즘은 이제 이 윤우 씨도 알 거예요. 이 이혼이 흠도 아니고 이 뭔가 이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또 흠결도 아니니까 대신
지금처럼 엄마와 아빠와 다정히 지내는 또 새 가족이 되기를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어머나, 제목만 보면 뭔가 로맨틱한 사연 같은데 어떤 얘기일까요? 이담 아나운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네. 이게 지난 9월 29일 한 오후 6시쯤에요. 부산 강서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6시쯤에 그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생 여자아이에게 60대 남성이 접근을 해서 뭔가를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이었냐면요. 차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전화 한 통만 해줄 수 있겠니? 전화만 대신 걸어주면 10만 원 줄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지금 이 사파 상황 봐도 온몸에 기분 나쁨 소름이 쫙 끼치는데 지금 설마 저 여학생이 안 따라갔겠죠? 하지만 평론가님 세상에 진짜 뭐야 진짜. 천만다행히 안 쫓아갔습니다. 아유. 안 쫓아가고 이거 학생이 집에 간 거예요. 와. 자기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딱 얘기하니까 부모님이 깜짝 놀라서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잘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바로 CCTV 영상이라든가 다 분석을 하면서 네. 추적을 했습니다. 당일날 체포했습니다. 와, 5시간 30분이 지난 밤 11시 30분경에 네. 그 남성의 주거지로 쫓아가서 급습했네요. 경찰이 네. 그렇습니다. 긴급 체포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도 지금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데 얘기만 들어도 근데 저 몹쓸 남성은 왜 그 초등학생 여학생을 자기 차에 유인하려고 했대요 진짜. 근데 이 60대 남성은 난 아이를 유인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냥 내가 내 전화를 받지 않는 여성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할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경찰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알게 됐습니다. 뭔데요? 뭐냐? 이 남성이요 지난 8월에도 또 다른 미성년자를 유인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라는 소름 겁니다. 끼쳐.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런 부분, 특히 동종 전과 기록을 검찰에 함께 넘겼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래요. 물론 미수에 그쳤지만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성공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뭔가 죄질이 나쁘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세상에. 이 사건은 미성년자 유인 미수죄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는 그 목적을 불문하고 데려가려 한 행위 자체로 유인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여러 특별 양형 가중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초등학생이므로 13세 미만 피해자일 것이고 학원에서 귀가하는 길이라고 하므로 특별 보호 장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초등학생에게 여성이 대신 전화해 줄 것을 부탁한 것뿐이다. 이 항변은 양형 가중 사유로 작용할 것입니다. 아하. 여기에 최근 또 다른 미성년자를 유인하려 한 정황까지 더해보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아하. 실제로 경찰은 이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잘했네요. 근데 혹시 이제 박성배 변호사님은 또 경찰 출신이기도 하시니까 보통 이제 경찰 현직에 계실 때도 이런 사건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뭐 낯선 사람이 뭐 말 걸 때는 어떻게 대처하라 뭐 그런 거 혹시 뭐 안내 뭐 예방책 그런 거 있었을까요? 보통 그와 같은 안내는 학교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학교에 실시간으로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각 경찰서는 나름대로 공문을 배포하기 마련입니다. 네. 이미 아이들이 충분히 알고 있겠지만 한 번 더 주지시키고 누구라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따라오라 어떤 부탁을 할 때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는 교육을 반복해서 실시합니다. 그래요. 절대로 여러분들 어린 학생들이 누구 안 따라고 한 건 뭐 세상에 각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모르는 이 어른들이 뭐 사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걸 집안에서 정말 가정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나 지금 여러분들이 기보배 금은 보화도 아니고 기보배 이름이 많이 들어봤는데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이담 아나운서. 대한민국의 보배죠. 하하. 양궁 선수로서 뭐 최고였고요. 세계 3대 양궁 대회 금메달을 모두 보유한 최초의 여자 선수이기도 합니다. 기보배 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네. 기보배 씨 이제는 해설자이자 교수로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굴 이제 기억나시는 거 네, 아시니까요. 딱 보면 아시죠. 올해 4월에 기보배 씨에게 또
다른 축복이 또 찾아왔습니다. 첫째를 낳은 지 7년 만에 둘째를 또 낳은 어머나. 거예요. 애 둘 맘이 됐습니다. 기보배 씨가요. 근데 7년 만에 둘째를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7년 공백이 좀 길었다고 합니다. 육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됐다고 하는데요. 네. 기보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 30대에 낳았고,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낳았거든요. 그리고 7년 만에 둘째를 낳았더니 모든 과정이 첫째와는 하늘과 땅 차이더라라면서 적응하는데 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 근데 뭐든지 한번 해보면 쉽다지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첫 애를 낳고 7년 만에 다시 이 터울이 좀 있는 둘째를 낳았는데 오히려 한번 해봤기 때문에 쉬울까요? 아니면 아이고 다 까먹었네 그럴까요? 영상 좀 육아생활 영상 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10점. 엄마 노란 색깔 많이 썼을까? 검은 색깔 많이 썼을까? 어? 자, 재아가 이렇게 하나씩 엄마한테 줘. 양궁 어떻게 하는 건지 봐봐. 엄마 봐봐. 맞출 것 같아. 지금 쏘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다르구나. 어쩌지? 재아야, 어쩌지? 줘보세요. 한 2번, 3번 0점을 맞추니까 가네, 가운데로. 만세! 금메달! 유후! 아니 근데 사실은 전현 평론가님 저 영상 보시면서 이제 많은 이제 여기 누리꾼이나 또 이제 여기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이나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어르신들은 아이고 지금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뭐 훈수도 줄 수도 있지만 지금 기보배 씨 입장에서는 뭔가 약간의 조기 교육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미래 양궁 금메달리스트 좀 만들려고 하는 너 그런 욕심도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보배 씨가 양궁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였으니까 아마 그래 내가 한때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고 또 아기에게 어릴 때부터 뭐 저렇게 스포츠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좋은 교육이 될 수도 있겠죠. 약간 그런데 귀찮아하는 표정 아니다. 저는 사실 저 영상을 볼 때 처음부터 명중하지 않을까 했는데 명중을 처음부터 하진 않았습니다. 장난감 화를 저렇게 쏜 건데 네. 근데 기보배 씨가 아무리 국가대표도 하고 양궁의 신이라고 불렸지만 아이 둘을 그것도 7년 만에 낳은 둘째를 키우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닐 그러겠네요, 겁니다. 진짜. 그래도 다행인 건 기보배 씨가 나에겐 이런 지원군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지원군은 바로 네. 기보배 씨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이 기보배 씨 어머니가요. 사람들이 나랑 닮았다고 하는데 딸이 굉장히 유명해지니까 그런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하시고 이제 많이 닮으셨는데요. 네. 아, 그제서야 좀 실감이 났다라고 하는데 사실 근데 이제 이 어머니들이 이렇게 손녀가 아무리 예뻐도 이렇게 돌봐주는 게 쉽지만 않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육아를 돕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셨는데 네. 역시나 이런 이유입니다. 손녀가 너무 예뻐서 안 봐줄 수가 없고 특히 집에 돌아오고 나면 손녀가 눈에 선하다라고 하는데 보통 어르신들이 눈에 밟힌다. 맞아요. 이 말을 그대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물론 이제 친정 어머니뿐만 아니라 뭐 시어머님도 봐주시겠죠. 이제 잠시 저 영상에는 이제 친정 어머니가 주로 나오시겠지만 그래도 이 우리 박주희 변호사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늘 제가 느끼지만 이 대한민국에는 친정 어머님이 안 계시면 진짜 육아 전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왜냐면 지금 기보배 씨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많은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고 나면 친정 엄마가 더 보고 싶어지고 친정 엄마에 대한 사랑이 깊어진다고 막 눈물 하잖아요. 뚝뚝 난다고 하면서 네, 그러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는 아무래도 친정 엄마한테 의존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친정 엄마도 자기 딸이 힘든 게 또 안타까워서 더 열심히 봐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진짜 이 손녀 사랑이 깊은 기보배 씨 어머니인데 기보배 씨 어머니가 손녀 사랑만 깊은 게 아니라 세상에 따님 사랑도 아주 대단하대요. 그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을 받은 걸 옆에서 다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좀 심정이 어떠셨어요? 부모로서 가슴이 아프고 훈련 중에 또 어디 다칠까 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용케도 잘 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이제 학교 측과 이제 협회 측에서 이제 좀 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코치나 감독님이 안 계신 상태로 훈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아빠가 뭐 시합
다닐 때도 항상 같이 저랑 동행해 주시고 네, 그 정도로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죠. 세상에 분명한 건 부모님의 사랑, 특히 어머님의 눈물과 정성이 지금의 기보배 씨를 만들었고 또 지금의 손녀 사랑까지 내리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멋졌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